자,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부터 제 친구들 인터뷰를 조금씩 할 건데, 이 친구는 수학으로 치면은 동일 연도생 중에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건 약간 조금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PhD 학위를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수학과를 입학을 해서 3년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과학고도 저기 졸업했죠. 네, 과학고도 뭐 사실 이거는 다 하는 거라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어쨌든 대학교를 이제 3년 졸업을 하고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학교의 수학과 박사과정 유학을 떠났습니다. 2년 반 정도 수학한 후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병역을 해결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박사 학위를 마무리하고 최근에 이제 귀국을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수학 박사는 뭘 공부하냐? 이게 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학 전공자들한테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게 그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공한 거는 이제 해밀턴 자코비 방정식이라는 것인데, 그 해밀턴 자코비 방정식이라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최적 이론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우죠. x제곱 빼기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는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역시 신재욱 선생님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정말 이 두 개밖에 없는지, 이 식에서는 굉장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건 2차 다항식이고 2차 다항식의 해는 이제 2개 이하라는 걸 알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실제로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알고 있어. 이 식이 이제 존나 복잡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x 3승 빼기 코사인 x 플러스 뭐 초월함수 2의 x승은 100 빼기 사인 x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그 식을 만족한 x가 우리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잘 모른단 말이에요. 수학자들은 크게 이런 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어떤 식을 만족한 함수가 유일한지, 이 해가 존재하는지.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대다수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겠죠? 중요하냐? 대답은 yes or no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학자들이 그 식을 품에 있어서 이러한 웰포지스가 중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잘 알고 있는 유체 방정식,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라고도 부르죠. 이 방정식의 해의 이제 존재성과 유일성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풀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필즈 메달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공학자들은 웰포지스 별로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그냥 식을 대충 근사를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이제 존나 변태같이 이 방정식의 해가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그 해가 과연 부드러운 전문 용어로는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싱귤러리티가 없이 이렇게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처럼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지 우리 실생활에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왜 수학을 공부하는가? 비록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추상적인 문제를 수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하고, 구체화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수학 자체가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yes or no, 하지만 노 쪽에 더 가깝다. 하지만 수학을 연구하면서 기른 그런 사고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자는 뭐 하는 직업인가? 이 질문도 제가 정말 살아오면서 졸라 많이 받은 질문인데, 수학자는 정말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또 질문을 하죠. 안 풀린 문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졸라 많아요.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안 풀린 문제만 적어도 50문제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풀면 논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들을 풀면 땡이냐? 물론 아니죠. 이 문제들에도 이제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는 이제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 같은 이제 쪼랩들은 이제 낙엽줍기라고 하죠.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어떤 논문에 이제 실어 놓으면 저는 그걸 읽고
그래서 뭔가 좀 해볼 만한 거 없을까 하고 이제 낙엽을 줍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쪼랩이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서 대가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만의 어떤 문제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대가인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뭐 대가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탈수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수학자는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고, 그 수학자들이 푸는 문제들은 중요도가 이제 대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수학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쾌라는 걸 통해서 수학자들이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칠판 앞에 서서, 야, 씨발 내가 이런 문제 생각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서로 토의를 해요. 뭐 3박 4일에도 5박 6일 학기 기간 동안 토의를 해서 우리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죠. 이 문제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해볼까?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학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그냥 여행비 정도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수학자들을 만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죠. 수학자는 연구하려면 A4용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 대부분의 순수 수학자들한테는 그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네. 인터넷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학을 전공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아온 질문인데, 제가 수학을 전공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수학을 전공하셨고, 비록 지금은 수학이랑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수학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이제 경시대회나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과학고등학교와 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또 대학에 가서도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나 혼자 그 도서관을 처박혀서 수시간이고 수일이고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한번 이 세계에 한번 정점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이제 수학의 메카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수학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회사로 갔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제 나이도 이제 30인데, 아이 씨발 저도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학자로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가려면 박사 과정 후에 박사후 과정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존나 소도시에서 해요. 미국에서 제가 존나 잘해서 어디 뉴욕이나 LA, 시카고 이런 데 살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데서 이제 박사후 과정 연수를 받으려면 정말 제 나이 또래에서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는 꼽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도시로 가야 하는데, 소도시로 가서 돈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암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차, 3년차부터 씨발 빨리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겠다. 송충이랑 솔잎을 먹어야지 치즈를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거의 4일 만에 한국에 들어왔죠. 순수 수학을 공부하면 배고픕니까?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교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받았어요. 세금 떼고. 아주 윤택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박사후 과정은 어느 대학에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으면 한 5만 불, 많은 경우에는 진짜 8만 불까지도 이제 받고, 대학 교수가 되면 연봉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학교에 조교수로 임용이 되면 한 7, 8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꽤 괜찮은 학교들 경우 9개월 월급이 거의 한 10만 불 정도 되니까 결코 보수가 적진 않죠. 그래서 수학자가 배고프다 이거는 존나 개소리예요. 물론 비슷한 공부를 한 어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비교했을 때는 되게 적은 월급일 수는 있겠지만, 적당히 행복하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학생 때 보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그래도 수학을 진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중고등학교 그런 수학의 교과 과정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수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능에 뭐가 나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능은 너무 쓸데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점수를 내기 위해, 계산을 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과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데서 수학이 굉장히 이제 무겁게 쓰이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수학을 조금만 알고 어떤 이론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수학을 졸라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적분이 무엇이고 적분이 왜 필요하고 미분이 무엇이고 미분이 왜 필요하고 그래프가 무엇이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저한테 과외를 받으시면 돼요. 농담이고요. 아 잠깐만, 되게 좋은 얘기인데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됩니까?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데 혼자 공부하는 거보다는 당연히 실력이 빨리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수학을 위한 수학이든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적인 문제나 이제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자원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외람된 얘기지만 인터넷 강의가 이제 보편화된 것이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제 생각에는 수학은 산수가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박아두시고, 과연 이 문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야 수학책이 무슨 한글이야 하면서 이제 다 쌩까는데, 그 교과서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고 이 안에 어떤 철학이 있고 이 다음엔 이제 어떤 걸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은 존나 쓰레기 같은 책이죠. 왜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바로 그냥 예제, 연습 문제 존나 많고. 우리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려고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수능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버렸는데, 그건 사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꼭 새겨놓고 숫자의 관점보다는 생각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원했던 대답은 아닌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그 사고력이라고 해요. 사고력은 이미 제 생각에는 그냥 태어날 때 거의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으로 이제 극복이 안 되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레벨까지는 뭐 존나게 공부하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생각도 많이 하면 올라가지만, 그 어느가 레벨은 사실 훈련만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요. 재능도 정말 중요하고 외부의 어떤 도움도 중요하고, 외부의 도움이랑 뭐 멘토, 뭐 여러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어나더 레벨은 연구하는 박사급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정도?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정도도 저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면이 조금 있기는 있다. 적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극복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타고난 능력이 약간 부족하지만 정말 아주 극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연구자 레벨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능 레벨까지 기준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극복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자 레벨은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우수한 연구자는 대부분 아주 우수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일반 사람들이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나? No, 절대 불가능. 근데 보통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yes. 왜냐하면 수능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닝이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조금의 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수학 안에 있는 깊은 철학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피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라면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 박사를 따면 사실 되게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박사는 진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게 보면 지역적인 주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거라서 학문적으로 깊이는 깊어지지만 현실과 되게 멀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본인이 박사를 따고 나서 느끼는 점, 따기 전과 따기 후에 PhD 하기는 필요한가? PhD 하기는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PhD가 하는 것과 Bachelor of Science가 하는 것과 이제 무게가 달라요. 저는 PhD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도 더 많고요. 미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왜 힘들었겠어요?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면, 수학을 연구를 하면 매일매일 한 문제씩 푸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못 풀 수도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군대를 마치고 처음 들어가서 한 2달 만에 이제 문제를 이제 예쁘게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뭘 하냐? 매일매일이 실패 연속이에요. 아, 씨발 진짜 뒤지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이제 걸어다니면서 수학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수학 생각하다가 수많은 좌절이 있긴 했어요. 아니 문제를 막 존나 푸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푸는데 안 풀려. 그러면 누군들 좌절 안 하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능력을 얻게 됐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능력. 그래서 저는 실패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대학원 생활 내내가 매일매일이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뭐 상사한테 깨지고 뭐 문제 존나 안 풀리고 뭐 그렇겠죠.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난 이미 실패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원래 하던 것들이 아무도 이전에는 가지 않았던 무주공산에 이제 깃발을 꽂는 일이었고 거기에 너무나도 큰 내성이 생겨버려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어떤 자신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 중에 얻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무주공산에 힘껏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